5.7장은 베이지안 똑같이 베이지안 프로세스를 뉴럴 네트워크에도 적용을 한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는데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가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동일하게 베이지안 프로세스로 MAP를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내용이고요. 뭐 사실 식은 특별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게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중에 이제 이 한 패스를 고정하고 봐야 된다는 건데 포스테리어 같은 우리가 이제 포스테리어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W를 가지고 오죠. 요거를 가지고 T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주어졌다. 그리고 T일 거라고, 그죠? 우리가 이게 주어졌을 때 T1 확률을 보는 건데 이걸 이제 그냥 우리가 노멀 분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그죠? 들어가는 게 X의 분포는 우리가 모르고, 그죠? X의 분포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하이퍼 파라메터를 집어넣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베타가 인풋 X죠. 인풋 X의 분포의 그러니까 분산의 역수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식과 똑같고요. 그다음에 알파가 이 W, 그죠? W의 분포를 분포 분산의 역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된 게, 그죠? 이렇게 표시가 된 게 얘가 이제 이 분포 사실 이 W가 민이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 W 민이 0으로 가정을 한다면 사실 그 분산은, 그죠? 그 분산은 다이아고날 그 엘리멘트들의, 그죠? 엘리멘트들이 결국은 그 전체의 분사를 결정을 하게 될 거고, 그죠? 그래서 이 기존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ML로 풀기 위해서 ML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그죠? ML식을 도출을 하고 결국은 여기에 들어가는, 그죠? 얘하고 X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로 넘어가게 되면, 그죠? 왜냐면 이 전체 분포는, 그죠? X의 분포가 이 X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결정하는 팩터는 X의 분산이지 않습니까? X의 분산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W의 분산이 알파. 얘네들로 결국은 결정이 되는 분포가,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식은 똑같고요. 그래서 로그 취하고, 그죠? 로그 취해서 처리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지금 알파하고 베타가 픽스돼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알파랑 베타가 픽스가 돼 있다는 얘기는 베타 같은 경우는 뭐 입력 X지 않습니까? 입력 X가 지금 N개의 X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X가 전체 N개라고 가정을 하고, 그죠? X가 N개라고 가정을 하는데 N개가 전체가 다 들어간 분포를 보는 게 아니라, 그죠? 지금 알파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지금 현재 내가 지금 업데이트 되고 있는 시점에서의 알파의 분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구할 거예요. 이 로그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건데 이 그레디언트가, 그죠? 이 두 개가 왜 두 개냐? 알파하고 베타 두 개에다 그레디언트 두 개 다 뽑는 거죠. 그럼 알파 같은 경우는 지금 W의 분산이잖아요. W의 분포와 W의 전체 형태를 결정하는 알파가 있는 거고, 얘랑 그다음에 지금 인풋 있죠. X. 지금 내가 풀고 있는 이 X의 분산이 해시안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지금 W의 크기가 지금 얼마를 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보고자 하는 전체 W의 4호 확률만 보고자 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전에는 이전에는 이게 전체 이 ML의 민값으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해시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해당 지금 W에서 업데이트 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식들은 그렇게 쭉 진행하시면 되고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모양만 바뀐 겁니다. WMAP라고 돼 있는 게 우리는 이제 이게 사실 이거 결국은 우리가 레귤레이제이션 팩터를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W의 민을 우리가 0으로 가정을 해버리면, 그죠? 이걸 가정을 해버리면 우리가 사전 그 프라이어를 우리가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W를 추정하기도 편하고 사실 이게 민이 0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 W 값들의, 그죠? 퍼진 분포가, 그죠? 결국 알파로서 그냥 표현이 한 개의 하이퍼 파라메타로 그냥 표현이 돼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레귤라이제이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의 범위를 우리가 이제 뭐 배치를 두거나 하는 형태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5.72 같은 경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제 문제를 우리가 바꿔놨기 때문에 하이퍼 파라미터를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문제로 변경이 되는데, 그죠? 변경이 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에비던스 프레임워크, 우리 기존에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에비던스 프레임워크라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알파랑 베타만 최적화하면 실제로 전체를 우리가 최적화할 수 있는 모양이 된다. 그죠? 이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고정되었다고 가정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는 요거를 이 알파와 벨타가 이제 자동으로 최적화된다는 형태로 가는 거죠. 예. W죠. MAP라고 하는 건 사실 W 우리가 지금 분포를 이미 가정을 하고 있잖아요. W가 민의 0이고, 그죠? 알파 분산 역수로, 그죠? 이런 식으로 분산, 그죠? 얘가 프리시니까 얘가 분산 역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고. 뭐 결국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 구해서 아이겐벡터 구해서 아이겐밸류 구해서, 그다음에 얘가 실제로 어디로 가는지, 이 뭐라 해야 되냐, 이걸 커널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이게 아이겐밸류를 빼놓으면 헤시안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로 가는지, 모멘텀의 이 뭐라 그러냐, 모멘텀의 이 스칼라는 빼놓고, 그죠? 실제 지금 모멘텀의 벡터가 지금 어느 쪽을 향하느냐를, 그죠? 헤시안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W에 어떤 주어진 W 어느 구간을 가정을 했을 때, 이 구간 안에,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실 W라고 이렇게 우리가 매트릭스 구워 놓지만 사실 이게 다 결국은 이게 이어진 다 저기 뭐냐, 이 패스로 이어진 다 이 가중치들이잖아요. 이 가중치들의 한 구역에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미니마가 있느냐, 그죠? 만약 어떤 미니마가 있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 구간에 미니마가 있다.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 수렴이 돼야 되겠죠. 만약 미니마가 없다. 그러면은 에러가 계속 뒤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는 형태로 그래서 진행이 되겠죠. 네, 뭐 기존에 했던 거하고는 크게 변은 따라 없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 저기 네트워크 트레이닝 과정에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술을 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커널 메소드로 이제 진행을 해보면요. 커널 메소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본책, 이 본 교재나 이 본 주제, 여기서 사실 이렇게 머신러닝이라기보다 패턴 인식, 그죠? 선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이 패턴 인식이라는 주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이 되기는 하는데, 커널 메소드라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차원을 이동시켜 가면서 이제 우리가 풀 수 있는 선형 시스템으로 이걸 분리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6장의 내용을 여러분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6장은요, 특히나 다른 챕터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어떤 교재나 다른 연구를 인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커널 메소드의 핵심 아이디어는 근본적으로 어떤 이 선형 대수, 그러니까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이 선형 혹은 비선형 시스템인 경우, 대부분 비스템 적용하려고 하는 핵심 문제는 비선형 시스템이지만, 비선형 이 타겟들이지만, 이것들을 이제 어프락시메이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도입이 되고, 혹은 논리니어를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형태로 풀지 않고 이거를 다른 어떤 트릭을 사용해서 푸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어떤 선형 대수 기법으로 이 문제 자체를 분해하는, 디컴포지션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6장을 제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특히나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판서나 뭐 수업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좀 이렇게 뭐 자료를 쭉 찾아가면서 이렇게 붙여가면서 했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요거를 일단 제가 책을 보면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자료 같은 거를 최대한 많이 붙여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참고를 해주시고, 그래서 핵심 어떤 개념적인 거를 제가 최대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커널이라는 거는요, 제가 예전에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되기는 하는데요. 커널이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어, 제가 저번에 저기 뭐냐 그 쓰리 브라운 원 블루의 그 선형대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보면은 왜 이 매트릭스가 그런 식으로 쓰여지고 왜 그 순서대로 쓰여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커널이라는 건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 간단하게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형태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문제를 풀기 위해 사실 요거죠. 요거죠. 예, 우리 에러,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냐, 이 파라미터를 우리가 사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갔다는 거 보면은 베이시스 펑션이 있고, 에러 이렇게 스퀘어, 그죠? 민 스퀘어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식을 구한단 말이에요. 식을 쓴단 말이에요. 이 식들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 펑션을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력 벡터들을 가정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형태의 식으로 만드는데, 이거는 결국은 보면요, 이거 근본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이걸 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 W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입력 X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투입이 돼서 어떤 값으로 표현이 될 건데, 그 값이 우리가 또 시스템을 집어넣어 시스템 안에서 이제 값이 변형이 돼서 이렇게 나올 건데, 결국은 우리가 그거를 포스테리어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스테리어를 보고 우리가 프라이어를 알기 위해서 결국 역행렬을 구해야 되는 문제로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커널이라는 거는 그거를 역행렬 문제를 푸는 걸로 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 디컴포지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시간에 이제 문제를 푼 거를 이제 우리 뭐 만약에 예를 들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푸는 거를 기억을 해보면은, 그죠? 뭐 기억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가 역행렬을 푸는 문제로 귀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한번 한번 써보면, 그죠? 여기 시계 있는 것들이 너무 이게 되게 저거 하죠. 빡세죠. 예. 얘네들 사실 뭐 기존에 있던 내용이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듀얼리티 6.1장 하다 듀얼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한 문제를 다른 형태로 변형을 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W를 좀 먼저 쓰지 말고, 만약에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원래 어떤 이 모델 있잖아요. 여기다가 X를 집어넣고, 그죠? 이거가 이제 우리가 W죠. W 가중치 모델, 여기다가 이제 어떤 연산을 통해 가지고 어떤 값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값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겟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그 에러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 에러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프로세스로 구하고자 하는 이거죠. 이게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 이게 x가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델을 우리가 가중치 벡터 W로 모델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직접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이제 실제 연산하고자 하는 이건데, 사실 컴퓨터에서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이 짓을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걸 일단 좀 약간 머릿속에 배제를 하고, 이걸 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뭘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타겟의 에러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걸 추정해 가야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이 W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 가중치 벡터. 이 W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W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결국은 컴퓨터에서 이제 우리가 이게 기존에 이제 우리 그 5장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역순으로 이렇게 따라가고자 해서 우리가 찾아내고자 하는 거는 x가 그죠? x가 우리가 t 값을 x를 가지고 t라는 거 결정하기 위해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진 기본 x가 있을 때 이 x를 가지고 이게 t1이냐 t2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w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우리는 w의 가중치 벡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무슨 문제냐면 이거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t를 알고 있고 레이블이 있다는 가정하에 우리는 결국은 t가 t에서 x로 가고자 하는 역행렬을 구하는 문제로 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역행렬을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은 그죠? 우리가 기존에 봤던 것처럼 아이겐벡터로 찢어낸 다음에 그죠? 그 아이겐벡터로 찢어낸 다음에 그죠? 얘를 요 부분을 뜯어내고 그죠? 이거의 역함수를 구하고 다시 이거를 그죠? 분해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걸 분해하는 방식이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 람다가 정규 뭐 레귤라이제이션 팩터 코에피션트로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이 파일을 그죠? 우리가 설계한 그 디자인 펑션으로 만들어내서 결국은 여기서 이걸로 분해를 하고 그죠? 원래 함수에서 이거를 뜯어내서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의 전체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우리 디자인 펑션이랑 곱한 형태로 분해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역행렬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게 해석적으로 풀 수가 없어요. 되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해석적으로 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짓을 하지 않고 이거를 문제를 좀 바꿉니다.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바꾸냐면 뭐 예를 들어서 아까 WX 있었죠. 요거를 이 책의 표현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제 n이 뭐 이제 1부터 있다고 하면 가중치, 그러니까 이 개수를 앞으로 뺀 다음에 어떤 다른 우리가 임의의 어떤 이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 펑션을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그렇죠. 요 펑션을 이 변환을 우리가 가정을 해서 아까 기존에 있는 가중치 W 모델과 동일한 형태라는 형태가 다르죠. 형태가 다른데 동일한 문제를 푸는 다른 식으로 대치를 하는 겁니다. 이걸 듀얼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이제 듀얼 프리드 리프레젠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를 개념적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위키피디아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6.1이 그림만 한번 보시죠. 이게 이런 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세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피규어에 대한 그림이 설명이 있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우리가 폴리노미얼로 이제 우리 베이시스 펑션을 이제 표현을 쫙 해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베이시스 펑션을 가지고 입력 벡터를 처리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를 적절히 분류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차수를 아무리 올리거나 뭐 우함수, 기함수의 형태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가 이거를 명확하게 각 차수의 베이시스 펑션을 우리가 문제를 분리할 수는 없어요. 보시다시피. 그러면 만약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가우시안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가우시안으로 만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어제이선트 이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하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존에 봐왔던 어떤 마진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팩터를 이렇게 어느 정도 형태로 분류해낼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부족하죠. 세 번째 식을 보면 얘는 베이시스 펑션을 로지스틱 펑션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분류하고자 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굉장히 명확해지죠. 우리가 베이시스 펑션을 뭘로 가져가냐에 따라서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 한계를 극명하게 굉장히 잘 리프레젠테이션 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충 감이 오세요?
이게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 다른 어떤 이 실제 문제를 다른 문제로 대치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6장이 여기는 이제 SVM이라는 명확한 어떤 프로세스 기술되어 있진 않아요. 이게 스파스에서 이제 SVM이 나오긴 하거든요. 이게 SVM이 나오는데 SVM의 프로세스는 사실 여러분들 뭐 사실 검색해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실 건데 SVM이 결국은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 하고자 하는 어떤 이 연속적인 프로세스를 정의를 해 놓은 거거든요. 요걸 한번 봅시다. 이게 위키피디아에 보면은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람 슈미트 프로세스라는 게 있는데 요 영상이 굉장히 잘 표현이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요. 처음으로 들어가자. 자, 이런 형태의 지금 주어진 벡터가 있어요. 이게 서로 IID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디컴포지션 하기 위해서 각 벡터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기본 x들이 이 벡터들로 대치돼 있다고 가정하시면 돼요. 이 프로세스를 잘 보시면은 주어진 각 차원 위에 올라가 있는 데이터 x들을 전부 다 오소고널한 공간으로 이동을 시켜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제 3차원을 가정을 하는 건데, 3차원으로 가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뭐 주어진 기본 x의 이제 기본 x의 랭크가 3차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SVM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결국은 세 벡터를 전부 다 오소고널한 벡터로 이동을 시켜놔버려요.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로 나눈 형태로 이렇게 좀 디터미넌트 형태로 나눠서 레귤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놔버리는 거죠. U1과 V2가 있습니다. 이거의 그러니까 그람 매트릭스를 구한 다음에 얘가 수직이 될 수 그러니까 직교할 수 있는 위치로 갈 수 있는 이 커널 벡터를 만드는 거예요. 동일하게 U1과 V3 그래서 동일하게 오소고널하게 이동할 수 있는 커널 벡터를 만들어도 되고요. 동일하게 V3와 U2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래서 세 개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벡터들 방향 있죠. 이거를 적절하게 돌리다 보면 3차원 안에서 안 될 수 있겠지만 4차원이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금 아까 시작했던 그 서로 다른 벡터 방향들 있잖아요. 이 벡터들이 아무리 이동을 해도 여기서 우리가 아무리 돌린다고 해도 여기에 직교될 수 없다고 직교할 수 없다고 만약에 직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동을 시켜 놓는 거죠. 다른 차원으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왜 한꺼번에 하지 않고 왜 두 벡터씩 하냐면 세 벡터를 한꺼번에 올려놓으면 이보다 그 위 차원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SVM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한글 데이터 이건 잘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베이직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저도 이걸 좀 오래 해가지고 안 보이겠지만 SVM 같은 경우가 서포트 벡터 머신이거든요. 서포트 벡터 머신인 건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보면요, 이 국물의 양, 고춧가루의 양이라고 있죠. 요거에 따라서 지금 고춧가루의 양과 국물의 양이 어느 정도 작아. 그럼 여기 분포들이 있을 거고 여기 분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지금 코렐레이션이 두 팩터에 의해서 굉장히 선형적인 어떤 코렐레이션을 가진단 말이에요. 트렌드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직선으로 쉽게 분간이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요 선이 여기에 바싹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요 선이 이쪽으로 바싹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본 데이터셋 기준으로 보면은 서로의 에러가 동일하단 말이에요. 서로 에러가 동일해요. 그러면 서로 다른 위치로 그어져 있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나은 놈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는
몇 개의 벡터를 지정을 해요. 몇 개 벡터를 지정하고 그 벡터 기준으로 최대한 이 마진이 어디까지 여기서 마진이지만 이제 데이터를 3차원 이상의 데이터 뭐 2차원, 3차원 이상의 이제 데이터로서의 데이터 쌍으로 그러니까 n차원의 x를 기분 x라고 가정했을 때 분산을 구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어디까지 밀어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프로세스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선형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고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애들 같은 선형으로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선형으로 분리가 안 될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비선형으로 바꿔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이 기존에 우리가 계속 이거 만들려고 우리가 다루려고 했던 이 결정 경계 있지 않습니까? 예, 클래시피케이션 보더 이게 우리가 비선형이 되면은 각 각 W를 우리가 추정하기 위해서 해석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결국 수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이 결정 경계를 이 선형 모델로 계속 문제를 풀어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결정 경계를 선형으로 풀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 결정 경계를 선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는 2차원이니까 이거밖에 안 보이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지금 각 점들이죠. 카테고리 A의 각 샘플들 있죠. 이 샘플들이 지금 2차원 평면에 놓여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각 카테고리 A에 있는 이 샘플들은 결국 2차원 데이터로 귀결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거를 비선형 결정 경계로밖에 분갈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해석적으로 이걸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일단 그렇게 넘어갑시다. 예. 그래서 이걸 해석적으로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른 형태로 쪼개 넣는 겁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겠지만 이 x1과 x2 그죠? 이 두 개의 어떤 이 벡터를 가정했을 때 이 벡터를 한 개의 더 나은 다른 이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띄워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하겠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놔두면은 만약에 얘네들이 그죠? 만약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서포트 벡터의 위치를 가운데로 두고 지금 그죠? 동그라미 카테고리가 이렇게 있고 네모 카테고리가 이 밑에 있다고 그죠? 이 밑에 있다고 가정하는 거죠. 그러면 얘네가 3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 경계의 하이퍼플레인을 이렇게 두어서 그림이 좀 뭐 같은데 지금 이 동그라미 같은 애들이 전부 다 하이퍼플레인 위에 있는 거고 그죠? 이 네모의 카테고리 B는 이 하이퍼플레인 아래쪽에 위치하도록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점들을 어떤 다른 위치로 이동을 시켜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이동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동을 시키면은 선형 이 하이퍼플레인으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낮은 차원 지금 같은 경우 하이퍼플레인이 지금 데이터랑 같은 차원에 있잖아요. 이 원이라는 이 결정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2차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각형 같은 하이퍼플레인은 3차원에서 2차원으로 분류해낼 수 있기 때문에 선형으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가정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SVM이라는 이런 방식도 있고요. 이제 커널 트릭을 사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딴 데다 옮겨 놓고 이제 결정 경계를 이제 그거보다 낮은 n-1차원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제 뭐 주성분 그러니까 PCA라고 해서 이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해서 디컴포지션을 주로 그러니까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쪼개 놓은 다음에 해당 아이겐벡터들의 분산을 최대화한 다음에 이 서로 혹은 n 개의 클래스들의 이 디스턴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해서
그걸 이제 분류해내는 그런 클러스터링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6장을 설명하기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식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6장을 맨 처음부터 시작을 했었어야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식으로 계속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여러분의 피드백이 아예 없어지시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밑바닥부터 하나씩 가다 보니까 지금 이번 학기는 좀 제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실패했다고밖에 말을 못 하겠어요. 예. 제가 이 과목을 지난번에는 이제 2교재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글책으로 쭉 진행을 했는데 그때도 사실은 그때는 이제 수강생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맞춰가기가 좀 쉬웠는데 이번에는 이제 수강생분도 많고 이제 또 이게 서로의 어떤 그런 격차도 있다 보니까 맞춰가다 보니까 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나머지 공부를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데이터를 최대한 좀 많이 넣어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거가 좀 효율적으로 문제를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넣어 드릴 거고요. 6챕터 6을 사실 보면 전체 이제 7장이나 7장이나 어디 갔나 12장, 12장까지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좀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6장의 내용이 좀 이제 굉장히 좀 난해하고 좀 시식이 좀 많다 보니까 사실 이게 시기 노테이션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개념을 생각하면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에서 이제 돌아가는 이 뉴메리컬 애널리시스를 같이 설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운데 일단 제가 최대한 데이터를 좀 많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좀 6장 1장 한번 그러면 이제 좀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볼게요. 개념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고 판단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했던 걸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식들은 이제 좀 놓고 갈게요. 간단하게만 이제 쓸게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가 이걸 이제 프라이멀 문제랑 이제 듀얼 문제라고 이렇게 개념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W가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 뭐냐 람다 이 코에피션 이게 뭐야 레귤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이렇게 레귤레이션 코에피션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디자인 펑션 있죠. 디자인 펑션에 이제 역함수 분해했던 이 디터미넌트랑 이 실제 이 방향 이 레귤라이제이션 팩터에 이 뭐라 해야 되나 스칼라 값이랑 분리를 한 다음에 그거의 역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펑션에 트랜스포즈하고 곱한 형태로 분리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프라이머 문제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동치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관계식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커널 함수. 이거를 그죠? 이거를 대치화한 거죠. 이거를 역함수로 만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이제 K가 이제 커널 팩터가 되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그건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디자인 펑션에서 이제 우리가 기본 X를 기본 X에 이제 뭐라 해야 되냐 우리가 원래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X가 주어질 건데 X가 이제 뭐 몇 차원인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커널 펑션을 우리가 정의를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X로 표기를 해서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한다 그러면 커널 함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의 트랜스포즈가 아까 트랜스포즈가 이제 아까 기본 이 관계식이죠. 파이 W 관계식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결국은 이 커널 함수라는 거는 거죠. 이 커널 펑션이라는 거는 거죠. 얘가 그죠? X가 N으로 있을 거고, 그죠? 실제로 X 뭐 M 이걸로 이렇게 구성된 벡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원래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형 얘네들이 쭉 있고, 그죠? 네모 애들이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을 3차원 차원에서, 그죠? 얘네들 이제 위로 끌어올리거나, 밑으로 내리거나, 혹은 실제로 얘네들이 2차원에, 원래 원소스가 2차원이었으니까 위아래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의 위아래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죠? 개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X가 갖고 있던 이 차원에서 뭔가 부가적인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얘 제곱을 해서 위로 그러니까 x n1이 있고 xn2가 있는데 여기를 xm으로 해가지고 xn 제곱 x1n 제곱 플러스 xn2 제곱 이거를 xm으로 만들어내서 그렇죠? 이걸 그러면 제곱을 했으니까 전부 다 값이 커질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얘네들도 동일하게 할 건데 얘네들은 어떤 보면은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여길 0으로 여길 빵으로 하겠죠. 여길 빵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이 점 기준으로 얘네들의 값은 작고, 그죠? 얘네들의 값은 크잖아요. 당연히 이제 여기 있는 애들, 바깥에 있는 애들 값들이 커질 거고, 여기 있는 애들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값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하나 알고 가야 될 게 뭐 그람 펑션이랄 게 이제 이런 형태로 커널 펑션 안에 이제 커널 펑션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이제 이 새로운 x의 분포를 내야 되는데 여기 그림으로 잘 표현된 게 하나 있어요. 예. 이거 찾았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들이 쭉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데이터를 쭉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대체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렇게 대체 가정했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재배열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재배열했다고 하면 얘네들 트랜스포저해서 곱합니다. 트랜스포저해서 곱하면 우리가 원래 얘네들이 그죠? 이 지금 파란색, 회색, 귤색, 자주색 얘네들이 실제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지금 이 C가 없다고 가정을 해봐요. C가 없다고 그러니까 C가 없다고 가정을 하거나 혹은 뭐 지금 이렇게 펼쳐져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각이 지금 안에 있는 점들 있죠. 이 점들의 차원은 다 똑같잖아요. 다 2차원은 지금 분리를 해놨을 뿐이지 실제로 이게 우리가 샘플링을 한 기본 X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들이 전부 다 한 2차원에 다 몰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표시가 이렇게 된 거는 우리가 레이블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재배열을 한단 말이에요. 재배열을 해서 그죠? 디터미넌트로 그러니까 이걸 이제 디터미넌트 디터미넌트란다. 이거 그람 펑션으로 이렇게 그람 매트릭스를 구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여러분 이 그림 잘 보세요. 요게 이해되면 사실 이제 수식은 크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충 그림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애들 곱하기 여기 있는 애들로 쭉 갈 거예요. 근데 그림이 좀 반대거든요. 예. 어쨌든 얘네들이 반대로 돌아. 여기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쭉 곱하기 얘네들 쭉 곱해질 거 아니에요. 요거를 180도 돌려야 되겠네. 이걸 180도 돌려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보니까 잘못돼 있네. 하여튼 얘네들이 여기랑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이 맨 위에 있는 이쪽 엘리멘트는 이 펑션 이 값들의 디터미넌트로만 구성이 되겠죠. 근데 두 번째로 갈 때는 얘가 그 다음에 얘랑 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다이고널 팩터들은 같은 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랑 회색. 그죠? 얘 주황색, 회색. 그 다음 주황색이랑 파란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다이고널 이 아이템들을 대칭으로 그죠? 서로 이 미러 형태로 이렇게 분포가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네들 지금 이거 대충 보면 여러분 뭔가 생각이 날 거예요. 이게 보면은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 겁니다. 커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커널 함수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그람 매트릭스는 일종의 원 솔루션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제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커널 트릭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재배치를 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뭐 간단하게 지금 수식으로 간단하게 또 정리를 하면
지금 방금 그람 매트릭스 같은 경우가 그죠? 우리가 이제 코에피션트 그러니까 서로의 코베리언트를 구하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널 만든다고 하면 아까 x가 뭐죠? x1이 있을 거고 x1이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쭉 가서 커널 x가 있을 거고 x가 n만큼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는 똑같겠죠. 여기는 x가 n만큼 있을 거고 x가 1이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서 x가 n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커널 매트릭스가 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커널 펑션에 따라서 지금 각각의 원래 데이터가 x가 그죠? 아까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 x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국 다 합쳐가지고 실제 우리가 기본 샘플링 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x들은 다 여기다 한 평면에 다 몰려 있을 거예요. 다 몰려 있을 건데 사실 이게 3장, 2장, 1장이었나? 이게 돌아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이 점들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서로 간의 코베리언스를 다 구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널 펑션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실제로 보면 계산 자체에도 이점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제 xn이 3차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죠? 이거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어디 갔냐? 우리가 아까 그죠? 역행렬을 구하는 프로세스를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곱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한번 지금 디터민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구하는 이 부분이 있고 이거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더 프로세스를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거는 단순 연산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ON 계산량으로 생각했을 때 3차원 그러니까 이것만큼의 역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죠? 이거 역행렬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서로 이제 뜯어가지고 2차원으로 내려버렸잖아요. 내렸다기보다 이게 새로운 차원을 하나 더 만드는데 우리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갖고 있는 이 그람 매트릭스는 커널 매트릭스는 지금 2개의 팩터들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결국 이게 참나 이게 결국은 이거의 역행렬 그러니까 이거의 커널 매트릭스로 대체됐다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계산량도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그 결정 경계를 해당 같은 랭크에서 구하기 위해서는 풀 랭크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이 샘플을 이렇게 분리를 이 샘플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 놓으면 그죠? 분리를 해 놓으면 여기 어느 시점에서 그죠? 여기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한 단계 낮은 차원의 하이퍼플레인을 상정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한 단계 낮은 커널 펑션의 연산량 자체에서도 이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되는 역행렬, 디자인 펑션 이거의 역행렬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커널 펑션 이것만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뭐 우리가 더 이거보다 지금 여기서는 이제 지금 2차원으로 평면을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근데 여기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실제 x가 몇 차원인지는 사실 상관이 없죠. 굉장히 높은 차원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커널 함수만 가지고 이제 실제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그런 공간 작업도 가능한 겁니다. 그림을 그렸을 때 어머나 내가 밑에 있으니까 안 보였겠네. 아이고야 씨. 실제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3차원밖에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만 4차원, 5차원 우리가 실제 요즘 다루는 데이터를 보면 차원이 굉장히 높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실제 차원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왜냐면 벡터 투 벡터를 하고 나면 실제로는 스칼라 값이 쭉 떨어지니까 차원 자체는 굉장히 낮지만 연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낮지만 실제로 예를 들어 벡터 투 벡터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대치를 할 때 그렇죠? 대치를 할 때 m인데 사실 n보다 m이 굉장히 작은 형태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할 때 실제로 예를 들어 그런 단어들이 실제로 분포하는 공간을 우리가 3차원으로 만약에 클러스팅을 해본다고 하면
여기에 형용사, 뭐 여기에 뭐 동사, 여기에 뭐 명사 이런 식으로 어떤 공간적인 어떤 분포들이 있을 건데 이 분포들을 우리가 굳이 생각하지 않고 이걸 그냥 전부 다 어떤 시리얼한 어떤 예를 들면 해시 펑션 같은 거. 해시 펑션도 이런 확률적 이 프로세스를 가지거든요. 해시 펑션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주요 팩터 중에 하나가 겹치면 안 되는 거,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의역이 R인데, 그죠? N 차원인데, 얘가 N 차원보다 커지면 안 돼요. 무조건 작아야 됩니다. 반대로. 만약 N 차원이면, 저기 해시 펑션으로 떨어지는 치역은 무조건 N 차원보다 커야 됩니다. 예. 차원보다 크거나, 최소한 동일하거나, 커야 됩니다. 예. 동일한 차원이라면, 사실 이게 여기서 R인데, 여기 허수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죠. 허수면 리얼이, 허수면 컴플렉스인데, 이거였나? 예. 허수까지 확장을 해야 되겠죠. 어쨌든 대충 이해되시죠? 해시 펑션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예, 겹치면 안 되니까. 얘가 얘가 좀 산으로 간 느낌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게 이런 식의 듀얼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이 커널 트릭의 기초입니다. 이게 기본 아이디어고요. 여기서 이제 SABM이나 이제 커널 PCA나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패턴 레코그니션의 알고리즘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좀 계속 얘기가 좀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개념이 좀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래서 이 그림 6.1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피겨 6.1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는 그림 어디였냐? 있었는데 피겨 6.1 그렇죠.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을 좀 함축하는 그림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이게 수식을 일 하나 풀고 있자니 저도 이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좀 예전 걸 봐야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설명해가지고는 개념 이해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나름대로 어떤 설명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전달이 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게 키 아이디어입니다. 그게 키 아이디어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SBM이나 PCA로 접근을 하시면 사실 PCA 같은 경우는 디컴포지션이거든요. 결국은 그냥 디컴포지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고요. 하여튼 이게 결국은 이게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이 논문 하나 봤는데요. 이 논문 제목이 뭐였더라?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검색해볼까? 무슨 논문이었지? 그 논문 제목이 이제 그 최근에 나왔던 그 논문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중국인들 논문이었는데 이 백투백으로 사실 LLM들 모델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록도 있고 챗GPT도 있고 플렉시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LLM들의 종류가 되게 많은데 LLM들의 입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게 결국은 백투백으로 이제 이 인코딩이 됐을 거 아닙니까? 결국 이제 이 다른 이제 이게 일종의 커널 펑션인 거죠. 다른 공간으로 대치가 됐을 건데 이 대치가 된 과정이 사실 타 모델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어떤 동사 그룹이 퍼플렉시티 이 어떤 동사 그룹이 어떤 퍼플렉시티에선 얘가 어떤 6차원 어딘가로 내려 사상이 됐고 그다음에 형용사 그룹이 4차원 어딘가로 내려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4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변수가 4개인 거죠. x1에서 x4까지 그죠. 4개가 이런 있는 거고 만약에 동사의 밀도가 훨씬 더 높아서 같은 W 매트릭스 안에다가 이제 만약에 입력 벡터 만약 128 입력 벡터 W 입력이 만약 128 바이 얼마다. 근데 동사는 128 다 들어가는데 형용사 128에 안 들어가. 그러면 이제 형용사는 다른 차원을 얘들을 128 차원 안에 우겨 넣거나 아니면 얘가 128 차원이니까 256 차원으로 늘려가지고 얘를 추가로 이제 128 이 레이턴트에서 256으로 확장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연산 입력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W 연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서로 그 모델 LLM들이 이렇게 사용된 이 타겟 이 디멘전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이거 내가 지금 유튜브에서도 본 것 같다. 이거 최근에 유튜브에서 본 것 같아. 어쨌든 그 내용이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서로 다른 LLM들의 그 사용된 그 이 각각의 이 인코딩된 그 V2 백투백으로 인코딩된 이 값들이 트랜슬레이션이 되더라 하는 게 그 논문 핵심이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요즘 이제 이, 저기 머신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딥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델들도 결국은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지금 결국은 선형 시스템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뭐 다른 W들이 있다고 치더라도 이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은 가능성 중에 어떤 일부분의 미니마들을 안에서 최적화가 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제가 이 왜 설명 왜 하냐면 이 패턴 레코그니션이라는 이 기본적인 어떤 그러니까 그 선형 비선형 뭐 그걸 따지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석적으로 애널리틱하게 우리 애널리시스 어프로치로 해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떤 지점에서의 우리 이 가중치 벡터들 있잖아요. 여기에서의 미니마들을 다 정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선형 기법들 위해서 이 모든 최적화가 동작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목을 이번 학기에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게 저의 이해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좀 잘 설명도 안 되고 이게 어쨌든 이게 좀 제가 수업 강의나 이런 걸 배치를 잘 못했어요. 그게 좀 아쉽긴 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던 건 그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 다 모여서 전체 이거를 구성을 한다. 전체 우리가 최적화된 어떤 그런 모델들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안에 있던 이 파라미터들이 얼마나 많든지 간에 결국은 어떤 우리가 이 주어진 어떤 이 그죠? 이게 지금 2차원으로 3차원으로 그려놨지만 사실 이게 뭐 120, 뭐 이게 엄청나죠. 뭐 몇 천만 차원이에요. 사실 몇백만, 몇 천만 차원이에요. 실제 우리가 지금 모사하고자 하는 실제 우리 리얼 월드는 사실 이 팩터가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사실 무한대인데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리미티드 된 자원을 가지고 굉장히 국소의 어떤 로컬 미니마에서 최적화된 결과값이다라는 게 사실 요즘 최근 논문들의 연구의 결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딥러닝이라는 지금 최근에 이제 새로운 네트워크로 이제 막 많이 나오다가 지금 트랜스포머에서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귀결이 된 상황이고 귀결이 돼 있는 게 뭐 트랜스포머 어떤 뭐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최적화라고 하면 그죠?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로컬 미니마에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많이 그게 되고 있는데 점점 이 모멘텀이 커지다 보면 그죠? 다른 로컬 미니마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제 딥러닝 관련 이쪽을 이제 계속 이제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이제 실제로 이제 현역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고 이제 최근 이제 트렌드도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텐데 이런 부분에 접근을 할 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본적인 어떤 프로세스를 이제 염두에 좀 두고 접근을 하면 좀 더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번 수업하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실강의를 하고 이제 기말고사가 가면 이제 이번 학기가 끝인데 사실 제가 이 책을 선정한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섣불렀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좀 제가 이 책을 이제 이 책은 이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잘 전달을 해드리려면 이 책을 제가 120%가 아니라 1200% 이해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뭐좀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제가 아는 거하고 또 이제 전달하는 거는 또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그 강의를 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픽컬 모델, 얘를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이게 이제 기존하고 좀 많이 내용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마크업 차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고 또 제가 그 저 코스웍을 할 때 수학과 과목을 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때 좀 영감을 많이 받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 좀 내용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1년이 되게 빨리 갔습니다. 시간 굉장히 빨리 갔고 제가 좀 전달 드린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앞섭니다. 많이 앞섰는데 하여튼 이번 주 수업에 이번 주 수업이 좀 더 좀 알찰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준비를 좀 잘하겠습니다. 기말고사는 제가 다음 주 중에 공지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간은 넉넉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넉넉하게 드린다고 이렇게 문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실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6월 중순쯤에 빨리 채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다른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강의 평가로 하시겠지만 마지막 수업이 끝나더라도 여러분 문의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제가 텔레그램 방은 9월 다음 학기 시작될 때까지는 제가 놔둘 거니까요. 뭐 질문사항이나 뭐 추가 뭐 요청사항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좀 기탄 없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